자, 그리고 난 이제 남천동으로 왔을 때는, 남천동은 막 진짜 좋아졌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남천동에 있는 해변시장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비치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자이가 들어섰고, 그 옛날부터 오래 했던 코롱 하늘채, 금호 올림, 남천 뉴비치와 반도보라, 그 메가마트가 남천 서밋 바뀌고, 여기에 대연 서밋 있고, 여기 혁신도시 있고, 여기에 그 포스코, 그 더샵 있고, 진짜 제가 봤을 때 남천동은 그나마 유일하게 이 해춘을 해가지고 그만큼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바가 뭐냐면, 진짜 그래요. 여기 잠깐 나가도 되겠나? 여기에서 보면은 남천 있죠? 바닷가 쪽에 있는 주거지는 좋아요. 예. 그리고 이 도로에서 이 넘어가면 좀 그렇게 안 좋아요. 강남동 쪽하고. 그리고 이 도로에서 이쪽은 그나마 생활권이 되는데 이쪽으로 또 넘어가면 그렇게 가치가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가치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바닷가 쪽에 붙어 있는 쪽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항상부터 옛날 얘기했지만 남천동에 있는 비치 아파트가 아직 이주 안 나갔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하면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있는 사람보다는 요 안에 있는 해변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가 옛날에 남천 1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해제가 됐거든요. 여기가 옛날 지금 하원가들이 많이 좀 사라졌고 분산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곳은 이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번째 투자 방법이 요 세 번째 같은 게 해변시장 쪽에 있는 상가들도 아시겠죠?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보통 상가들 보면요.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일 때는 상가들이 보통 뭐 한 2천만 원, 2,500만 원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평당 5천 올라가잖아요. 이 평당 1억 가요. 근데 가격 올라가는 곡선을 보면은 아파트는 이 공사가 순차적으로 시간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수요 공급은, 수요들은 순간 올라갔다가 경기 안 좋으면 뚝 떨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딱 어떤 상황이냐면 주거지가 형성이 잘 되잖아요. 그 딱 아파트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뭐냐면 상가들은 급상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대에서 대를 물려주는 상가 가치라고 한다고 보면은 저는 남천 해변시장 쪽에 있는 상가들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봤을 때 비치 아파트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남천 서밋이 그나마 가격대를 완전히 부산 남천동에서 고가를 올려주다 보니까 그나마 분양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익 받았던 데가 어딥니까? 남천 자이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가격을 자꾸 누군가 리드를 해주게 되면 그 옆에서 저평가받고 있던 아파트들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남천 서밋은 앞으로 큰 편익 때도 있지만 약간 보유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대다수 뭐냐면 이거를 그냥 입주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리고 애들이 마케팅 전략이, 분양 전략이 계약금 5%만 걸어 놓으니까 다들 뭐 좋아했죠. 근데 막상 그때 입주할 때쯤 되면 경기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파트다 보니 굳이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프리미엄 더 주고 산다는 것도 웃긴 거고, 만약에 입주장 할 때 그때 가셔가지고 또 보셔도 나쁘지 않고 이 아파트 못지않은 또 대체 아파트들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굳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뭐 보유하실 분을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비치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요. 비치 아파트가 유일하게 매립지고 바닷가 앞에 바로 접하고 있는 아파트가 비치 아파트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아파트 이 층수 있죠. 원래는 20층밖에 못 짓는 곳인데 해안종합정비계획을 풀면서 강한대교 모양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또 꺼지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 올라갔다가 왜 꺼진 거 아십니까? 코로 하늘채 형님이 보고 있다 보니까 꺼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코로 하늘채는 공무원들이 많다 했거든요. 그만큼 이런데 지금 뭐냐면 미안하지만 이제 세월 기다렸으니까 돈과 동 사이 넓게 줄게. 그 사이로 그냥 여유있게 봐. 사이각으로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고, 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59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이번에 사업 시행 그 동의를 받았거든요. 즉 주민들은 사업 참여 의사하고 빨리 갈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딱 여기는 딱 두 가지, 원래 세 가지 문제였는데 한 가지 해결됐죠. 높이에 대한 부분을 풀었잖아요. 두 번째는 분양가예요,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올린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조합원들의 분양가 자체가 높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분양가 제한이라든지 분양가에 대한 측정을 한 데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이 자꾸 올라가 줘야지만이
분양가 올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분양가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아니겠나. 즉 조합원 분양가를 옛날에 제가 2007년도, 8년도, 10년도 있을 때는 그 분양가를 얼마였냐면 그때는 3천만 원이라 했어요. 그때 3천만 원이면 다들 미쳤댔어요. 그때 타워 아파트가 1,000만 원 정도 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4,500에서 5천 최소, 3호 가든이 거의 뭐 한 4천만 원 정도, 3,500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비치 아파트는 한 5천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33평이면 16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은 감정평가가 보통 84 기준을 받아 본다면 거의 10억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추가 부담금이 또 생기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되는 게 없고, 약간 여기는 시기 조절하는 것 같아요. 즉 결론은 뭐냐면 빨리 갈 수는 없지만 보유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감정평가 금액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문제냐면 상가죠, 상가. 상가분들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트러블도 많고 어떻게 해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당분간은 주춤하더라도 우동 3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비치 아파트는 사업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치 아파트 보면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생각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비치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진다면 가져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제가 남천동 쪽에 계속 있어 봤지만 정말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수부 쪽이라든지 문현금융단지 있죠. 이쪽에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내 혼자 들어올 때는 어떨까요? 그냥 그 인근 지역에 자천동이나 범일동 쪽에 머물 수가 있지만, 가족이 오고 애들이 교육이 한다고 하면 마음은 해운대 보내고 싶은데 해운대는 어떨까요? 좀 멀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남천동 쪽이 딱 항행터를 지나가면 바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그 중심적인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남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남천동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 아파트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부분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남천 유비치는 제가 실제로 그 앞에 가보시지만 아시잖아요. 원래 보면 잘 보세요. 해변시장이란 시장 있죠. 그쪽에 보면은 연합 횟집부터의 길이 이렇잖아요. 원래 그 해안선이었는데 이게 매립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남천 유비치 아파트는 유비치는 아파트 규모가 커요. 근데 반도보라는 5층짜리에다가 규모 작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상가들 있잖아요. 그 전복집이 유명한데 그 집하고 빼놓고 나면 자전거방하고 몇 군데가 없는데, 내가 봐도 같이 연합을 해서 말 그대로 랜드마크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기가 뉴비치 아파트가 2005년부터 지정했다가 2010년도에 해제됐다가 2015년 넣었다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오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비치 아파트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늦게 가는 쪽이었잖아요. 남천 뉴비치는 지정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했어. 안 된다 했던 곳인데 이제 또한 진행을 하는 곳이고, 비치 아파트 또한 뭐냐면 타워 아파트를 바라보고 하는 재건축이 아니고 그냥 남천 비치 아파트 재건축이 잘 되고 이주수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이주수요도 받으면서 돈 올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에 맞춰가지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더 좋아지는 곳이다 보니까 뉴비치는 충분히 지금은 뭡니까? 가격이 싼 편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부터요. 왜? 하도 투자자들이 손을 많이 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천 뉴비치는 뭐 이제는 드디어 재건축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구역 아파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격의 변화는 비치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이주 나가줘야지만이 얘들이 또 한번 반사적 이익을 보면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제가 옛날에 남천 뉴비치하고 이거 할 때도 엄청 많이 자문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도 재건축은 안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역세권 특례에 따라서 그 용적률을 또 상향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나마 고층 재건축들이 그나마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거고, 반도보라와 해안상가를 접하다 보니까 바닷가 앞에 접하는 부분은 좀 작더라도 충분히 메가마트 쪽에 있는 남천 서밋하고 더불어서 랜드마크 주거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 자꾸 좋은 데가 들어오면 남천 해변시장이 안 좋아지겠어요? 진짜 부자는 남천 해변시장에 건물 가진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뭐 어떤 부산만 부동산 TV 하시는 분이 가격대를 다 정리했는데, 가격대가 거의 뭐냐면 그 연제구 동래구 쪽 이쪽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차이가 가면 갈수록 좀 남천 해변시장 쪽하고 해안벨트권 쪽으로 가격대가 계속 12억, 13억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새 아파트들은 4,500, 즉 뭐냐 14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참 이것도 있더라고요. 남천 3구역이라고 하이엔드를 해가지고, 아마 내 아는 형님이 이걸 만든 것 같은데, 뭐 주용록 뭐시도 나오고 하던데, 일단 그래요. 옛날 우리 대형 9구역 아시죠? 대형 9구역이라고 엄청 크게 그려가지고 처음에 그 도로도 무시하고 막 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만들어 버리려 막 했던 곳인데, 일단은 이 컨셉이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협진태양 있죠. 협진태양도 뭐가 있냐면, 협진태양하고 진주아파트를 작은 아파트를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도 높이에 대한 규제를 못 풀어서 재건축이 안 되던 것도 있고요. 아파트가 하필이면 협진태양이 기역자 모양이잖아요. 그 기역자 중에서 바다 앞쪽에 바라보는 사람은요, 야, 그 재건축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이 뒤쪽에 랜드마크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봐서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정비계획 위반 접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접수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 사업이 본질적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의구심을 좀 가져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형님이 했지만은 의구심 가져보고, 두 번째는 용적률이 뭐 500%, 600% 하잖아요. 원래 다 처음 얘기할 때 500%, 600% 한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주민 참여도 좋아지고 주민들에게 부담감 하나도 안 주겠습니다 라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구역지정이죠. 구역지정. 구역지정이 나는 것만 보고 들어가지 말고요. 구역지정뿐만 아니고 조합 설립까지 나는 거 보고 돈을 더 주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경기 좋아지고 나면 여기도 뭐냐면, 다른 인근 지역에 있는 분양가라든지 이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쪽에 비하면은 다른 데는 한 6억, 7억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얼마 안 들어갔으면 당연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또 학대 해석을 하냐. 강한동 쪽하고 밀락동 초기 재개발 봐. 끝내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정비계획 위반 접수를 했다고 하는 말은 대다수의 메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반대하시고요. 그 안에 있는 빌라분들이 오케이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자산가치 50억짜리 분들은 한 명이고 빌라 2억짜리 가지신 분은 한 명이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지, 정말 이곳을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이 얼마큼 나온지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정말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해서 반대가 최소화시키면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곳이라,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라 말은 못하겠고, 최소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조합 설립 나는 거 보고 돈을 더 주고 들어가시는 게 더 확실한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강한동 쪽에 있는 초기 재개발 있죠. 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다기보다는 쉽게는 안 될 거라 했던 이유가, 보세요. 초기 재개발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수용구예요, 수용구. 밀락동, 강한동, 망리동. 초기 재개발만 20개예요. 근데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1년에 재개발 구역들을 한 2군데 정도밖에는 진행을 안 시켜요. 그럼 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청은 가능해요. 근데 보안 나오고 반려될 수도 있고, 그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계획상으로는 이 초기 재개발을 한꺼번에 진행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이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구처럼 한꺼번에 이주 나갈 때는 전세가가 급상승하고 매매가도 급상승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입주하게 되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전세가 다 떨어지면서. 그래서 단계별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산시는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재개발 구역을 한 2개 정도밖에 안 하겠다라고 해서, 항상 보시게 되면 여기는 첫 번째 보면은 강한 3구역이 1번으로 끊었습니다. 여기는 그 제한을 받지 않고 강한 3구역이 빨리 갔죠. 근데
제가 늘 말했잖아요. 길 쪽을 좀 지나서 산 쪽에 붙어 있는 쪽이었고, 이때는 기본 계획이 수립할 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된 게 강한 밀락 2구역, 제 아는 지인들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곳인데, 밀락 2구역이 GS건설에 들어와서 그나마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4구역, 여기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뭡니까? 강한 5구역과 강한 7구역이 또 진행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